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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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 귀로 들으시는 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아름답다라면 아름다운 우리 세 명의 여성 동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법 도서관이 저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너무 공감하게도. 세법도서관이 올해 그 경북의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한 꼭지로 청년들이여 그림책으로 모여라. 그림책 모임을 해서 만나라. 뭐 이런 주제로 그 이야기를 해볼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다가 저희가 걸려들었습니다. 자, 김민지 선생님 소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일선에서 그림책 수업과 그림책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하고요. 그림책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한 지가 한 15년 넘거든요. 그 시대에 15년 전이 벌써 그때는 영어 그림책들이 많이 들어올 시기였고 한글로 많이 그 번역이 되기 이전의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영어 그림책을 스토리텔링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원본으로 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런 책들이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그림책을 하나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림책이 저한테 가져다 준 변화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청년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 또, 네. 선생님도 잠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그림책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략 한 3년 전쯤부터 지금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네, 3년 전쯤부터 대구 이주 여성센터나 뭐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을 했었고 현재는 그 대구시 청년센터나 대구시민대학 그리고 뭐 이번 주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과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림책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듯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대구 경북 혹은 조금 더 넓게는 전국으로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놓고 창작, 교육, 공연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두세 달 전에 여기 가운데 계시는 김민지 선생님에게 그림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새로운, 새로운 제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0쪽짜리 작은 책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림책을. 김민지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 알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이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진님께서 잘 걸려 드셨다고 아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댓글. 네, 그리고 책 가져오시죠? 안 가져오셨어요? 보여주세요. 오늘하고 바빠가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 이야기 들어가는데요. 김민지 선생님한테 네. 이제 정말 먼저 궁금한 게, 나에게 그림책이란 도대체 뭘까요? 저에게 그림책은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는 해외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까지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30대, 지금의 한 5세 정도부터 그림책을 접하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딱 50이 됐는데요. 15년 거의 그림책을 했어요. 저한테 그림책이란 소통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아주 가장 큰 끈이 되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그림책을 통해서 또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림책을 만나면서 제가 또 그림책 작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그림책이 저한테 아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즐거움과 함께 저한테 숨쉬는 창구가 되어 주었고, 그림책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큰 눈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화의 창이기도 하고, 지금은 학교나 센터나 그리고 또 아이들과 만나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과 인문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철학도 들어가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10대잖아요. 근데 20대, 30대는 또 어떻게 그림책을 보실까?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책이란 소통이었고 굉장히 숨쉬는 창구였다면 우리 지금 줌을 보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또 다양한 의견을 좀 댓글로나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그림책은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시작할 쯤보다 좀 더 나이대가 더 이제 젊으신 우리 청년이신 정주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봤던 어떤 그림책보다도 우리 청년의 그림책이 어떤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림책이란 어떠실까요? 네, 사실 저는 청년으로서 답변을 드리기도 민망할 만큼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림책과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였고, 대학교 학부 때도 저는 전공이 의류학과였어요. 옷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철학이나 뭐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서 지금 대학원에서 인문 상담이라는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분 떼어내 보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공부들이었는데, 그게 어떤 요소들이 연결돼서 뭐 그림책 혹은 그림책 상담으로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지나마 그림책과 연관시켜 보자면, 그림책도 사실 장마다 떼보면 그림들이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스토리로 하나씩 쭉 이어지면서 어떤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리고 저에게 그림책이란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많이 쉬워 보이지만 큰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 건데, 현순 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을 지금 민지 쌤과 만든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림책을 대하면서 뭐 최초의 기억 혹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제가 자매가 8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 아래쪽에 5번째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살기가 바쁘니까 그림책, 동화책 같은 게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도서관하고 접근성도 멀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메인 큰언니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일을 하고 있다가 그 그때 중앙일보사에서 출판된 아주 두꺼운 양장본의 안델센 동화 전집 10권짜리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하던데 그 이제 출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동화책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고, 그 동화책 한 지는 내 위에 언니들 전부 다 저를 포함한 가족, 형제들 모두에게 읽어도 되는 책이었던 거고요. 제가 그때 초등 2학년 때 아마도 가족이 많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적었겠죠. 그때까지 읽기가 잘 안 됐어요. 받아쓰기 우리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뭐 거의 한 개 아니면 2개 맞는 정도였는데, 그 10권의 책 중에 1권 제일 앞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인어공주였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어렵게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거라. 쉽게 말해서 뿅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하면서 이제 읽기가 수월해졌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딱 소중하니까 그 책을 이렇게 안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곧 4학년이 되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각자 집에서 동화책을 한 권씩 가져와 학기 초에 그렇게 말을 했고 제가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그 1권을 아무도 몰래 훔쳐서 담임쌤께 냈어요. 그 담임쌤이 아이들 모두 앞에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아마도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선생님이 그리고 이후에 저를 이렇게 컨트롤해줬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나머지 9권. 엄청나게 이제 저게 소중한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동화 배울 때 한번 살짝 한 적이 있고 세계에 알리기는 제가 우리 집 사람 아이도 몰라요. 오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좀 찡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은 혹시 어떤 에피소드? 저는 그 그림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림책에 대한 에피소드, 일을 하면서의 그림책에 대한 에피소드가 제가 어릴 적에, 저도 이제 어릴 적인데 저희 아버지가 전집을 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소년중앙 별책 부록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나도 자전거를 탈 거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잡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1960 몇 년도 건데 제가 이제 70년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그 책을 보고 이 책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책이 방은 다 따로 쓰고 아이들이 그리고 또 2층에서 자는 거예요, 아이가. 저는 그때 엄마, 할머니 옆에서 잤는데 그런 기억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그림책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면 정말 저한테는 문화의 어떤 다른 문화의 체험, 침대를 사용하는 아이, 그다음에 생일을 맞았는데 케이크를 받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빠가 자전거를 선물로 사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생경했고 시골에서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은 문화적 충격이 그림책은 첫 그림책이라고 하죠. 첫 기억처럼 첫 그림책이 있거든요. 많이 읽은 책보다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은 책이 첫 그림책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첫 그림책은 바로 나도 자전거를 탈 거야라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그림책이었어요. 외국 책. 네, 저한테 너무 생경했어요. 그때 유명한지도 몰랐고 어린 나이니까 그때는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그 책만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 너무 귀중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그림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니까 최초의 기억, 에피소드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는데요. 조금 돌발 질문이긴 하지만 조은 선생님께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나한테 특별한 그림책이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그림책을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읽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은 환경이 아니었고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다 성인이 돼서 그림책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책이 내가 앞으로 자주 보고 또 보고 하게 될 책이구나라고 느꼈던 건 그 사노요코 작가의 태어난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저는 네,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어떤 저랑의 연관성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뭐 첫 그림책이라는 것처럼 제 어린 시절 기억과 또 맞닿아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그림책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야, 다들 듣는 사람들이 모두 좀 울컥할 만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좀 제 경험을 보태서 말하자면 이제 동화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일단 50대가 넘었으니까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그걸 넘어서 이게 그림책이구나 동화책이구나라는 게 아름다울 수 있고 마음을 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고전이죠. 애벌레 개가 꽃들의 희망을 네네. 그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아주 뭐 거의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그림책 이고 그림책이 울림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게 이제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것이 이렇게 마음을 찡하게 하지? 오히려 아프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안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이런 거 아이들과 연극 활동을 할 때 이제 그 책만을 주제로 한 뭐 10차시, 12차시를 계속 탐구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동화라고 하는 아니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울림을 줄 수 있고 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동화책 좋아하는 게 하나도 뭐 부끄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사실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민지 선생님이 아까 그 소개하실 때 책방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셨는데 뭐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제가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저희 집에 작은 창고, 8평 되는 작은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책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책방이 저는 이제 책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책이 워낙 많아서 이 책을 어디다가 이제 할까, 도서관으로 할까, 책방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책방을 열게 됐는데 8평 작은 공간에서 그냥 찾아오는 분들 또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책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책방의 공간 역시 제가 이제 저에게 그림책이란 소통을 저는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는지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북송로에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 북송로에 공구골목하고 곽병원 있는 그 중간쯤에 어디인가 작은 곳에 책방을 냈는데, 한 2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거든요. 적산 가옥이기 때문에 4개의 코너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한쪽 코너는 외할머니 방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쪽 코너는 서재방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리고 한쪽 코너는 보여드리는 방, 그러니까 만남의 방으로 이름을 짓자. 또 뭐 한쪽 코너는 또 뭐 오래된 책들을 보는 그런 곳으로 삼자 해서 네 가지 각각의 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림책이 한 3,000권에서 5,000권 정도 있으니까 책방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책방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저한테 힘이 됐던 거는 책들이었죠. 그 책들을 가지고 아이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북송로 공간에는 청년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책방에 들어오면서 책을 한번 쑥 훑어보고 나가신다거나, 여기는 어린이 책만 있네 하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죠. 과연 청년들은 그림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엄마가 그러니까 중년이나 학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야지 하고 많이 들어오시지만, 청년들은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쑥 둘러보고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나갈게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림책을 좀 읽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방 행사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사랑하고 그림책이 저의 업이 되면서 그림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책방이 된 거죠. 저의 책방은 저와도 같고, 그리고 그림책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저한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책이었다면, 책한테는 또 책방에 있어주면 사람들하고 또 소통이 또 될 수 있는 장이 되니까, 저는 그런 공간이 저의 책방이 아닌가. 옮긴 지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인 상황에서 책방을 하지만, 그래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방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아야 찾아가니까요. 네. 책방 이름은 그레타 책방입니다. 네, 책방 이름은 그레타 책방이고, 북송로에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인스타나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시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공간이 좀 재밌는 공간이어서 충분히 오셔서 그냥 즐기시고 가면 되는데 책을 그냥 막 마음껏 서재에서 빼듯이 읽고 가셔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책을 읽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그런 거 얼마든지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책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도 마실 수 있는 데 있고 책도 또 구입해서도 가실 수 있고 북성내 독립서점 너무 사랑스럽죠 하시는 독립서점도 많고요. 저는 다들 물어보시는 게, 여기 그림책방이죠?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독립서점에 가야겠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독립서점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림책방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은 정말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어린이만 보는 책이라는 그 선입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들어와서 읽고 가세요 하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그걸 좀 인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저 기성세대인 제가 또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민지 선생님께서는 책을 장장 5천 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찍어보니까 5천 권이 되는데 옛날부터 모아놓으니까 ISBN이 없는 게 많더라고. 2천 권 정도는. 3천 권 정도는 ISBN을 찍었고요. 그렇게 책이 많아요. 우리 주원 선생님도 보니까 저 책을 세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원 선생님은 그 동화 그림책 읽기를 뭐 책방에서 읽기, 도서관에서 읽기, 뭐 집에서 내가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읽기, 뭐 하여튼 뭐 모임에서 읽기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 저는 사실 누가 저한테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네, 어떤 집단에 가서 그림책 한번 읽어주세요. 부탁합니다. 보통 그렇게 서로, 지금 청년들이 사실 어릴 때는 누구나 부모님께서 그림책을 읽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청년의 나이가 돼서 누군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경험이 되게 독특하고 신선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읽어주시겠어요? 했을 때 당황하지만 그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것도 좋고 듣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죠? 네. 아이, 부러워. 음. 저는, 그기면 저는 이제 주로 어린이들을 활동 속에서 살짝 쓰니까 읽어주는 걸 해야 되거든. 듣는 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싶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20살 때 처음으로 그림책을 접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반갑다고 전미정님이 말씀 주셨어요. 아유, 네, 우리 친구 합시다. 그림책 친구,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 조원 선생님께서는 네. 이제 의료학과 하다가 많이 다른 공부를 하다가 그림책으로 이렇게 선회하셨는데 다른 줄글이나 뭐 만화책이나 뭐 이런 것과 혹은 전공 공부나 그게 수필이나 그림책이 특별히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사실 제가 5천 건이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겁을 먹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될까 부담스럽긴 한데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자면 일단 그림책은 그림이 많겠죠. 그림이 많은 게 다른 책과의 다른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 그림이 곧 글이기도 할 거예요. 그림책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읽고 하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모든 책에서 스토리를 읽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읽어내고자 할 텐데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이 그림책은 그림이라는 거. 그게 그림책만의 차별점인 것 같고 또 그런 이유로 그림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약간 진입장벽이 좀 낮다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단점이라고 말했냐면 사실 그림을 슉슉슉 읽는다는 이유로 되게 쉽다, 빨리 읽는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림책이 결코 가볍게 보고 넘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 모토가 심각하지만 재미있게 하자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청년들이 그림책을 접할 때 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이거는. 시시하거나 지루해서는 안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좀 재미있고도 심각하게 그림책을 네, 읽으려고 합니다. 네. 재밌고 심각하게.
네, 재밌을 것이다. 음. 명문적인데. 그럼 현수 선생님께서는 그림책을 아까 뭐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줘 봤다고 하셨는데, 네. 혹은 그럼 그림책을 또 다르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연극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극 매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제 예술 교육 활동이에요. 이제 만나는 같이 활동하는 분은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뭐 주부 뭐 직장인 이제 온갖 계층의 온갖 나이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무엇인가 탐구를 해서 연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과정 중심의 예술 교육인데 그러면 무엇을 주제로 무엇을 거리로 그리고 처음 만난 이 열몇 스무 명의 집단의 사람들과 무엇을 매개로 던져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동화책을 아주 그림책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림책에 어떨 때는 그림책이고 어떨 때는 뭐 피카소의 그림일 수도 있고 시 한 편, 동화 한 줄, 뭐 노래 한 소절 이 다 텍스트가 될 수 있는데 그림책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이 효용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쑥 집어서 아무 페이지나 그냥 우연히 펼쳐지는 한 페이지. 이 페이지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1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뱉어낸 이야기들을 모으고 찾고 해서 활동이 돼요. 이 활동이 5번, 6번 모이면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큰 주제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활동을 해보면. 그래서 그림책은 제게 연극 활동을 이렇게 긴 시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였어요. 텍스트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존재이죠. 다만 제가 이제 그림책을 깊이 읽기를 잘 몰라서 잘 못하는 측면은 있는데 텍스트로서 매개체로서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럴 때 이 도서관, 그 세부 도서관에서 모아주는 아이들과 함께 환경 관련 일을 교육을 한다거나 뭐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거나 할 때 삼국유사를 그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해본들 아이들에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요즘 나오는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근데 이 그림이 딱 보여지고 그림이 보여지는 거는 요즘 아이들 보면은 하나의 정지된 영상과 같잖아요. 바로 활동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이점이 너무 많아서 저에게는 활동의 텍스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어떠신지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어른들하고도 만나고 할아버지하고도 만나고 이제 만나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다 처음 모이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자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고 싶어 하죠. 우리가 만약에 책이 없다거나 매체가 없이 만났다면 인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냥 까딱 인사하고 말면 되는데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그게 이제 이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대신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림책이 대신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그 그림책에 동화가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그림책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 했고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이 그림책의 내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환경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말을 그냥 쉽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같으면 아이가 지나가는 안녕 너 어떻게 지내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그 그림책을 같이 읽음으로 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대화가 되고 한결 그 사람의 그 바운더리에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돼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기에 저도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죠. 네. 주원쌤도 네, 사실 저는 아무래도 상담을 공부를 하고 상담으로써
그 상담의 매개체로서 그림책을 배운 사람이라서 여러 기관에서 청년 혹은 뭐 아동들을 만나면서 그림책을 통해서 상담을 하려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그림책은 좀 쉽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말을 거기에 좀 입혀서 어쩌면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매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르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죠? 그쵸, 언어가 네,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도서관에 와서 이런 활동을 좀 해주세요 하고 관장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워낙 그 기초적인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유튜브로 요즘은 이제 잠자기 전에 이 그림책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읽어주기라거나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유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뭐 이런 활동들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냥 책을 읽어주는 활동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책 사실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개 베고 누워서 전화기도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보면 제가 울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두꺼운 책은 내가 누워가지고 듣다가 한 10분을 하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감동적이었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은 10분이라고 15분이라고 하는 축약된 시간 안에 막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저녁 시간에 들으면 저기에 막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책을 들었어요. 화면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최소한 한 50권의 동화책을 들었는 것 같은데 와. 그런데 이제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저끼리 막 섞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억은 이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마음이 어젯밤에는 되게 마음이 뜨거워졌고 조금 울었는 것 같은데 아침에 대단히 가벼워지는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들을 최근에 네, 많이 받게 되었어요. 행복하게도.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아. 네, 맞아. 현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뜨거워지는 마음, 그리고 어느새 울고 있다는 이거를 제가 다른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요. 제가 그림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림책을 냈을 때는, 제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내서 그림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림책을 두 번째 만들 때는 진짜 그림책 작가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다는 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리고 그림책 작가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간결한 언어로 정말 짧게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그 그림책이 다른 사람, 독자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읽으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걸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 없을 수가 없다. 물론, 나 읽었는데 별로 감동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 만드는 사람의 정성은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겪어봤고, 또 같은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보면, 밤에 이렇게 같이 모일 일이 있어서 모이면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계속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신출내기니까 딴 것도 막 보다가 막 딴짓하고 있으면 그림책 작가님은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들 다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받는 거는 고스란히 독자들이 다 받아가는 거니까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의도를 다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정말 없을 수 없다. 작은 감동, 작은 이야기도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묻혀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가라는 그런 말도 해요. 그림책이구나. 네, 작가들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음. 진짜로. 좋은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동화를 그림을 많이 접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혹시 없으신지? 사실 그림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은 그림책 작가를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대구 내에서 어떤 독립출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를 다 갈아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림책이더라고요. 되게, 그림 조금 그리고 글 한 줄씩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라디오, 라디오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림책을, 전미정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고 세상과 소통하신다고. 라디오로 하신대요. 멋지시다. 네. 우리 해가 메달즈 적었다가 한번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미정 선생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 하시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뭐 독립출판 공부도 해봤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여기 보니까 그림책으로 수업하는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그림책은 뭐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경험한 청년들의 한정지어서 얘기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청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보면 책으로서 읽는다기보다는 예술 작품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사실 요즘에 들어서야 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나오고, 국내외 젊은 그림책 작가들이 굉장히 새로운 모양, 새로운 판형과 어떤 관점에서 그림책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책으로 막 찾아보기보다는, 이게 정말 미술 작품처럼 즐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었고, 사실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게 얼마 전이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읽어주기만 하는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읽거든요, 그림책을. 그렇죠. 맞아요. 자기를 위한 책이고, 자기가 직접 보고, 고르고, 시간을 들여서 읽기 때문에, 자기의 감각과 어떤 감정, 사고를 온전히 넣어서 읽기 때문에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청년이 그림책을 읽어내는 독특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의 범주. 네. 범주를 우리가 조금만 넓혀서 요즘 국제 기준의 청년이란 19세에서 39세를 청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지원금 제도나 이런 데서 청년은 34세까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 중에 또 일정 퍼센트는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젊은 부모. 그렇죠. 유아나 초등 저학년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모들도 그 중에 뭐 한 20, 3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교육하시는데 보면 젊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시죠. 네네네, 하죠. 네. 그러면 젊은 아기가 있는 엄마들도 청년이라는 범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죠? 주원 선생님이 만나는 청년들의 시각과 그다음에 젊은 엄마, 사실은 이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이 이 그림책에 대한 시선이나 시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젊은이들의 그 삶의 태도나 방향들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민지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나는 이렇게 툭 이마가 받치면서 그림책을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냥 내가 22살이야. 남자, 청년이야. 그리고 난 지금 대학생이지만 뭐 휴학을 하고 있어. 조금 머리를 식힐 겸 긴 300페이지는 지금 내가 읽을 여유가 없어. 근데 그림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남을 위해서 말고 나를 위해서 힐링되고 참 좋네. 그러면 뭐 미술관 가기도 어려운데 피카소 그림 보기도 어려운데 너무 훌륭한 그림이고 참 좋네.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그런 태도로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탁 오네요.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제 젊은 엄마들과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림책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민지쌤에서. 조은 쌤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대 자신을 위한 그림책이다. 근데 위에도 굉장히 공감된다고 그 댓글 달아주셨고, 대학 다닐 때 교수님 또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책을 읽고 토론을 해봤는데 자기를 위한 책이란 말이 정말 공감된다. 또 2030 세대들은 힐링을 위해서 많이 읽는다. 자기를 위한 그림책을 읽는 게 저도 굉장히 공감되고, 그리고 그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책을 이제 읽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내가 먼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자신을 위한 책이 되지 않으면 아이한테 주는 책은 그냥 읽어줘야지 하고 주는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 그런데 항상 강조하기를 내가 먼저 책을 사랑해보세요. 내가 먼저 그림책을 읽고 감동을 느끼거나 정말 좋아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아이에게도 그림책이 감동 그리고 그림책의 어떤 느낌들이 갈 거다.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아기가 막 옆에서 뻘뻘뻘 기고 그런데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어서 아이한테 해줄까라는 거를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 요거를 배워가야지, 요 장면에서 요거를 해가야지 하고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는 점이 또 있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좀 책밖에 즐겨보시면 어떨까. 예술작품을 보듯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정말 즐겁고 눈물을 흘리고만 너무 좋았다면 또 아이한테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물밀듯 솟아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을 위한 책은 아이가 있어도 자신을 위한 책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그림책의 역할이면 좋겠다. 그림책은 정말 유명한 화가님들이 진짜 뭐 박물관, 미술관에서 그림을 전시하듯이 그 그림들이 그대로 종이에 옮겨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감상하고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림책을 볼 때, 이 책 우리 아이 읽어주면 정말 재밌겠다. 이거보다는, 그림이 마음에 드네? 나 한번 읽어볼까? 내가 읽어보고 우리 애한테 한번 보여줄까? 이런 어떤 인식적인 개선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특히 청년의 부모이신 분들, 아빠, 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 자신을 위한 책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연동시켜서 청년들의 나를 위한 그림책, 그리고 젊은 엄마들의 나와 아이와 또 부모님을 위한 책.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이 주제가 청년들아 그림책 모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하게 된 취지고 동기인데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이 청년들이 자기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림책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 어느 댓글에서 그래서 힐링을 많이 받았다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니 힐링과 치유의 도구로. 하니 힐링이 되었고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독자분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부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은 어떤 문제의식이나 힘듦과 좌절감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그림책을 보고 힐링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에 대해서 한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방단으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대체 어떻게 읽나요? 어떻게 읽는지 청년들이 그것도 참 궁금해요, 조 선생님. 어떻게 그림책 수업을 하시니까 청년들은 그림책을 어떻게 읽을까? 네. 예술 감상하듯이 감상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림책을 찾고 한다라는 게 그 태도가 너무 저는 감격스러운 게 자기 안에 갈급함, 부족함, 모자람 채워야 할 것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그림책에서 찾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시대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화 그림책을 보고 어떻게 힐링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어떤 거였을까라는 거죠. 저는 제가 수업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내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즘 대학생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마음도 그렇고 심리 상태도 그렇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청년 말고도 어린아이들, 뭐 더 나이 많으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청년들이 뭐 요즘 뭐 팬데믹 시대인 이유도 있지만 그 훨씬 전부터 뭐 혼밥, 혼술, 뭐 혼코노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건 뭐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까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혼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러면 그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그 심리 상담, 그 정신과를 찾아가는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골마 터지기 전에 내가 나를 돌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림책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쉽고 안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그림책을 보면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 접종 맞는 것처럼 그렇죠, 그림책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과제가 있어요. 좋아하는 책,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2권씩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저는 숙제를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책을 가져온 책을 소개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금 얘기한 이 청년들을, 혼자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책 읽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책 소개 시간으로. 네. 민지쌤, 할까요? 준비해 오신 책 먼저 볼까요? 네네. 네, 인어를 믿나요라는 책인데 제시카 러브라는 작가의 책이에요. 이 제시카 러브 김지은 님이 옮기시고, 제시카 러브는요, 그 주변에 아이들을 보고 이 힌트를 얻으셔서 이 책을 쓰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아는 지인의 아이가 사고로 둘이나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슬픔을 어떻게 이제 이겨나가는지, 그리고 그 슬픔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아, 나도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꼭 죽음이라는 문제라기보다 여러 전반적인 감정의 문제겠죠. 그것을 힘든 상황에 처한 그 다음에 오는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시카 러브라는 이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그래서 인어를 믿나요라는 책인데, 한번 할머니와 아이가 같이 목욕탕도 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지하철도 타고 하면서, 근데 주요한 거는 이 주인공 남자아이가 인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인어를 믿나요라는 제목이겠죠. 근데 자기는 인어라는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뒤에 이제 걸어오는 아가씨가 3분 계시죠. 인어라고 이제 책에서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인어인지 아니면 그렇게 커스텀을 하고서 인어가 됐는지 그건 모르는 어떤 상태라고 보고, 얘는 그런 인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인어 이야기를 막 할머니하고 나누게 돼요. 아, 정말 예쁘다. 나도 저렇게 예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남자아이인데? 인어가 예쁘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봐주는 거죠. 얘가 그냥 인어를 예뻐하고 인어처럼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좀 재밌게 놀고 싶다. 인어처럼 수영도 잘하고 싶고, 또,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물 밑을 화려하게 다니면서 얘도 그냥, 나도 정말 즐겁다.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그 물고기가 되는 어떤 과정을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상 속에서 지하철을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면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할머니랑 인어들은 막 빠이빠이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서 너 얌전하게 있어라. 내가 할머니가 목욕을 좀 하고 올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한 2컷 정도만 더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 좀 심심하니까 얘가 뭘 할까? 할머니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시고 나서 얘가 꾸미게 돼요. 그래서 이거 화초 머리 좀 달까? 옷도 입을까?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팬티를 입고 아주 예쁘게 길게 이불을 가지고 막 인어처럼 막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이렇게 이쁘게 꾸몄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할머니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주세요. 이 목걸이를 하라고. 그럼 우리 인어를 만나러 가자 해서 같이 인어를 만나러 가서 재밌게 그냥 노는 게 이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청년들하고 함께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 책으로. 그런데 이제 이 책으로 남자가 과연 이렇게 뭐 예쁜 인어를 빛나의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면서 과연 될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쁘게 그냥 인어처럼 꾸며서 인어를 좋아하나 보다. 뭐 성평등이니 남녀의 차이니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그냥 그대로 인어를 믿나요? 라는 그 어떤 텍스트 그리고 그 그림의 중점을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희망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설명에. 인어를 믿나요? 누구를 믿을 수 있잖아요. 남자애, 여자애가 뭐 따로 인어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인어를 믿는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청년분들이 참 많이 보셨으면 해서 이 책을 제가 좀 들고 와봤고요.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어의 존재에 대해서 인어를 믿고 계신가요? 조 선생님? 조원 선생님? 아니요. 그러면 우리 현 선생님은 인어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인어공주라는 그 옛날 그 안델센 네. 동화 거기에 꽂혀 있고 인어 이야기는 그 슬픔의 저변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뭐 그런 모든 걸 떠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를 아우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다뤘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명예상도 받으시고 대상도 받으시고 또 라가치상에 또 대상도 받으시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도 휩쓸고 그림도 물론이거든요. 너무 예쁘고 해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책을 좀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 아까 책은 우리 안에 사랑을 담은 내용이었다면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봤다면 이거는 이제 도서관에 핀 이야기꽃이라는 내용인데 제3세계의 사람이죠. 제3세계의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사서가 됐어요. 사서가 됐는데 내가 도서관에 오다가 여기 세부 도서관이잖아요. 많은 책들을 다루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책은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막 들여오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읽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림책을. 우리 주원쌤이 아까도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내 고향 이야기, 나의 뿌리를 이야기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인형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형극 무대도 보이면서 책도 읽어주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읽어줘야겠다 해서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이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저한테 정말 저하고 어울리는 책일 거라고, 그레타한테 참 어울리는 책일 거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은 또한 저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시대가 다양하게 도서관을 찾는 시대니까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도 청년들이 더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 책을 좀 생경하지만 가지고 와봤거든요. 밑으로 한번 내려와 주시면 이렇게 책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책으로부터 꽃이 피어난다는 어떤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핀 꽃은 꽃인데 이야기꽃이죠. 그 이야기들과 그림들이 우리한테 주는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정말 곳곳에 널리 퍼져가지고 이야기 씨앗을 곳곳에 뿌려가지고 어디서든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책이 아닌가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들이 이제 오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와서 나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의류학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 조금 내려주시면 이분도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재봉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봉 일을 하셨는데 맞은편에 도서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나 저기서 책 읽어주고 싶다. 여기 세법도서관에 맞은편에 건물이던데 그 건물에 사람이 9층에 있는 세법도서관을 보시고 9층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도서관이 있네?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처럼 이분도 역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셔서 보시다가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쌤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그리고 바깥에 보면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에. 꽃이 막 피어나고 있죠. 책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나 이런 책을 읽어주고 싶다. 나 도서관에 사서가 되고 싶다. 청년, 나 이렇게 모임을 하고 싶다. 그림책을 읽고 싶다. 이런 어떤 하나의 바람이 꽃으로 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사서로 일을 하시게 돼요. 결혼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나가셨지만 남편을 따라서 결국 다시 내가 돌아올 곳은 도서관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서관의 책이었다고. 그래서 이 너무 좋은 이야기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한글로도 또 번역이 돼 있어서 두 책 다 좀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어디까지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좀 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책을 읽어주고 책을 또 들을 수 있다. 우리 젊은이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책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도구라고 하셨는데 정말 안전한 도구다. 뭐 읽어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도구다. 그 안전한 도구들은 도서관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도서관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환경이라서 좀 많이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는 고른 이 두 가지 책을 고른 이유가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 독특하고 좀 재밌어 보이는 눈길이 갈 수 있는 그림책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책이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 표지에 빨간색 선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선들로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렇게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이라고 나오고 한 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이러면서 계속 빨간색 실로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내가 요거를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소개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는 그림책으로 삶에서 겪는 기다림을 짧은 글과 강렬한 이미지로 전달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가로가 굉장히 길고 세로가 짧게 제작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와 케이크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던 천진한 아이가 자라서 연인을 만나 사랑하고 군대에 가고 전쟁을 치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몇 차례 봄을 맞으면서 손자를 기다리기까지 우리가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책도 제가 좀 재밌어 보이는 책으로 준비를 했는데 위를 봐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한국 분이신데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처음 보고 마지막 장을 딱 덮고 한 10분 동안 멍을 때렸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이런 그림책이 있구나라는 충격에. 근데 제목을 딱 보시면 한 아이만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는 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앞을 보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를 봐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이가 위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에 저도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가족 여행 중이었어. 수지는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야. 사고가 났지. 자동차는 바퀴를 잃었고 수지는 다리를 잃었어. 이렇게 시작돼요. 사실 이 그림책은
장애 아동들과 함께 읽으면 더 좋다고 하긴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관점이 굉장히 새로운 그림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장부터 보면, 요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뭘로 보이시나요? 라고 묻겠지만, 제가 앞에 계시다면, 사실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그림이 뭐 대체 어떤 그림이야? 라고 정확히 한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순쌤도 가까이 오셔서 보신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높은 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아요. 높은 벽처럼 옆으로. 좀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같은 느낌이 나무들이고 이렇게. 네, 맞아요. 요거를 또 마지막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딱 보이는데 수지야 밥 먹어야지라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나오고 수지의 발, 수지로 추정되는 아이의 발이 보입니다. 사실 요거는 건물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이런 베란다에서 수지가 앉아서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한 아이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수지랑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사람들에게 위를 봅시다, 위를 봐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는데 네, 꼭 한번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그 소개글을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혼자 멀리 떨어져 세상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던 수지와 늘 앞만 보며 가다가 위를 올려다본 한 아이가 만나자 단조롭던 흑백 세상은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아이들은 앞, 옆, 위, 아래 등 주위를 살펴보면서 무심코 넘어갔던 풍경들은 가슴에 담아두게 될 것입니다. 사소하게 시작된 행동이 누군가의 삶과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저거 너무 훌륭하다. 방금 그 위를 봐요. 그 책 선생님이 펼쳐준 그 페이지 있잖아요. 네. 책을 요렇게가 반을 딱 접어서 요렇게 되면 이렇게 귀엽다. 의자처럼 이렇게 딱 만들면 이해하려네. 이렇게 이대로요. 놀라운데요. 저는 게을러가지고 숙제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냥 저에게 이제 최근에 하여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마음에 들었던 책들을 제목만 소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앤서니 브라운은 모두들 좋아하는 이 작가의 겁쟁이 빌리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도 우리는 요즘 고전이라 할 만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책들이 많지만 저에게는 이 책이 겁쟁이 빌리라는 책이 이제 동일시가 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걱정 많은 아이. 주인공 빌리가 걱정이 너무 많은 아이여서 온 세상 걱정 다 구름까지 걱정하는 이런 아이가 이 걱정을 할머니가 들어줘요. 빌리야 너 걱정 인형을 만들어서 베개 옆에 두고 자. 그러면 너의 걱정을 그 인형이 가져갈 거야. 그래서 걱정 인형을 만들었고 이 걱정 많은 아이는 또 뭐가 걱정이냐 하면 그 인형이 걱정이 생길까봐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또 2번 인형을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또 2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번 인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빌리가 엄청나게 많은 걱정 인형들을 많이 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걱정 이렇게 많은 걱정 인형. 그죠? 요거는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아이의 걱정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게 과테말라인가 어디서 전해오는 이제 그런 그 나라의 풍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자랄 때 왜 걱정 많은 아이들 엄마 아빠가 한밤 자고 나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양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래, 이거를 이야기를 듣고는, 보고는, 이 책을 보고는, 아, 나는 일상적으로는 대단히 씩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내면에 걱정이 많았구나. 이게 이 책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그래서 동일시가 되면서, 때때로 또 내가 뭔가를 걱정을 하고 있으면 또 저 책을 떠올려요. 저는, 나의 정서와 감정에 도움을 준 책이라면, 최근에 그 강경수라는 젊은 남성 작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소리야.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소리야. 난 핫산이야. 응? 석탄을 광산에 캐고, 가서 석탄을 캐. 나는 피니어야. 나는 카피트를 짜. 이런 식으로 나는 기장부야. 물을 들어가야 되는 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을 해?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 나라에 처한 각각의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한 5살, 6살 아이들에게 이 책을 보여줬을 때 아직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생각에. 보여줬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는 일어나면 유치원을 가는 학교를 가는데 누구는 물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누구는 10살도 안 되었지만 광산을 캐러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림 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에서 확장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이 그림책이 이 일까지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림책이 나를 위로하고 하는 데의 영역에서 더 넓혀져서 이 사회 전체 그림책이 해야 하는 어떤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림책이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혹은 어쩌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 사실은 이미 나왔는 말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긴 묻혀져 하죠, 있고 그죠? 채집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동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세상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또 더 보태주실 말씀 혹시 더 계시면 정리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꺼내본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림책은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나의 이야기이지만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표지판의 역할, 혹은 뭔가 방향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어떤 감각되어 있던 것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어떤 그림책을 딱 만났는데 그게 확 불러일으켜지면 그게 저는 그림책의 정말 역할을 100%, 200%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런 기억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림책이 찾아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림책을 그렇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림책의 역할은 정말 완벽하게 해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해줄 수만 있다면.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지금까지 해주신 주원 선생님 말씀에 보태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뭔가를 나 혼자 그림책을 읽는 것과 같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읽는 그림책이 많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먼저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에 조금 더 확장된 것이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환경 활동 같은 것들이 아마 그림책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림책방을 하니까 같이 연합해서 그림책들을 이제 제가 한번 환경에 대한 그림책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독립출판자는 독립출판자, 창작자는 창작자, 그림책을 제가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림책의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그림책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려면 그런 책을 가지고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 같은 꼭 모임 아니더라도 나 시간인데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우리 밥 좀 먹을까? 이 말도 우리 책 한번 뭐 같이 한번 읽어볼까라는 말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조금씩 그럼 밥 먹고 나서 우리 책을 한번 볼까라는 어떤 그런 거 차를 마시면서 책을 한번 볼까 슬쩍 슬그머니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하지 않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각하지 않지만 좀 진지하게 그냥 슬쩍 끼어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민지 선생님은 방금 하신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 선생님은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이제 아들이 지금 28살이에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5분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그렇죠. 방금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청년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 집 청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만들었다는 그 책을 내가 내일쯤 집에 가서 아들 침대 위에 슬쩍 안 놔보려고 네, 슬그머니. 그 생각을 슬그머니 했습니다. 아. 저는 요 말로 네, 마지막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주원 씨 네. 마지막 정리 말씀. 네. 저 지금, 채팅으로도 선생님들이 모임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저도 사실 그림책 모임을 되게 막 많이 한다면 많이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집에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얼굴을 본 지가 까마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저녁이 안 되더라도 이번 주말에라도 그림책 한 권. 부모님께 그림책을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너무 좋네요. 오,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생각을 합니다. 해봤습니다. 네. 우리 모두 반성 모드로. 저 채팅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질문을 뭐 한두 가지 해주시면 질문을 저희들이 받고 이제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주실 거 있으실까요? 지금 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시각과 생각을 넓히는데 훨씬 좋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아주 깊다면 깊고 가볍다면 가벼운 이야기를 50대? 저도 이제 50이 됐으니까. 네. 저는 그러면 50 중반? 50 초반? 네. 그리고 30대. 이렇게 30 되셨어요? 20대. 20대시죠. 30대 아직 아니시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이제 여성들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거, 자, 세 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저희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다른 강의라서 신선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